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은평구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본 연구를 진행하고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조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은평구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요, 사실 작년도 2019년도의 연구와 연계돼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영역에 대한 것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연구 개요와 주요 연구 결과, 마지막으로 재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본 연구가 2019년도 연구와 연계돼서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와 자해, 자살, 그리고 우울, 불안, 이러한 영역들은 전년도 조사 연구 결과와 연계해서 좀 살펴봤고요. 올해는 여러분들도 아신 바와 같이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과 관련한 성 문제들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구 결과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성 의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새롭게 성 의식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요. 이렇게 은평구 청소년의 생활 실태에 대한 것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및 보호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 진행과 연구 진행에 대한 목적은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인관계 문제, 또 자해, 자살, 우울, 불안, 관련하여 성의식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요. 이를 통해서 청소년 복지 및 보호 관련한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올해 연구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저희가 2020년 9월에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설문지에 응답한 청소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응답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평구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127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대인관계 문제, 자해, 자살, 우울, 불안, 성의식 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요. 바로 청소년들이 주로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셨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몇 년간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학업과 진로입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 연구 결과보다 약 10%가 넘는 응답률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고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예견은 좀 비껴난 결과였는데요. 바로 수면 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청소년 수면 문제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1388 상담 전화와 은평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 즉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좀 받아봤는데요.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전년도보다 들어봤다 또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안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전년도보다 조금 상승했고요. 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냥 들어봤다가 아니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다라는 응답률이 전년도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저는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방식의 상담 방법을 더 선호할까?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화나 화상 상담 또는 부스 상담, 사이버 상담 등에 대한 답지항을 드리고 어떤 식의 상담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봤더니요. 바로 전화 상담에 대한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어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면 만나는 청소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청소년들은 전화 상담이 훨씬 더 상담받기가 편하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사이버 상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실제로 우리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 심리검사를 받고 싶다라는 응답률이 61.3%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에 대한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SNS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소통 통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여기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지만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두 가지 영역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도 이용하지만 인스타그램도 이용하고 트위터도 이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균등하게 응답률이 나온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것을 올해 조사해 보니까요. 전년도보다 증가한 수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 있게 본 사항은 바로 전년도보다 어떤 영역의 하위 요인이 더 많이 상승했는가 였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자기희생, 비주장성, 사회적 억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결과는 즉 청소년들이 자기 희생 영역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고 비주장성과 사회적 억제 영역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해와 자살에 대한 것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또한 전년도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주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자해에 대한 생각과 대화는 줄어든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대화나 생각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유의미하게 본 것은요. 청소년들의 대화나 생각은 줄어들었지만 응답자의 6.3%가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자해 시도는 어쩌면 대화나 생각과는 별개로 일정 시도하는 경험이 청소년들한테는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여자 청소년들의 자해 시도 경험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았던 것은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요, 바로 자살할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12.6%가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줬는데요.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들의 어떤 비교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여자 청소년들은 이 자살할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졌어요.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전년도보다 좀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유의미하게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울 관련한 그 연구 결과는
전년도보다 낮아진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불안에 대한 결과는요, 전년도보다 높아진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든가, 이유 없이 불안하다든가, 이런 문항들이 전년도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아마도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 요소가 훨씬 크지 않겠는가. 네. 세상 일이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더 취약한 계층들이 더 심하게 느끼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은 성인들보다는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올해 추가로 조사 영역에 포함된 청소년의 성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들의 성지식과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지식이라 함은 어떤 다양한 성에 대한 개념 또는 성인권 의식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그런 성인권 의식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성평등 의식이 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들이 높게 나온 수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 정체성과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왔어요. 즉,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성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더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 역할 태도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학교급을 보시면 실제로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의 성 역할 태도가 수치가 높았어요. 자, 이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한 연구 결과와 함께 전년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본 연구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대인관계 문제가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을 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우리 살펴본 요인을 좀 보시면요. 자기 희생과 사회적 억제 그리고 비주장성에 대한 것이 전년도보다 점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억제라는 것은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대인관계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억제는 비사회적인 경향,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주장성은 말 그대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비대면 상황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또는 대인관계를 만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결핍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했던 점, 그래서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을 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력은 성인보다 조금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불안감을 서로 나누고 이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청소년의 수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이러한 청소년 수면 문제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청소년들한테 제공된다면 어쩌면 정신 문제라는 것이 수면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면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정신 건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20년 은평구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